안녕하세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개념과 극한 값의 계산에 대해 발표할 양재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단 수열의 수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어느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표기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 또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예시를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n분의 n 플러스 an이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따를 때에 대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을 갖고 왔는데, 또 이거와 같은 경우에도 bn이 양수와 음수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 같은 경우에는 1에 수렴하고 bn 같은 경우에는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 수열이 발산한다고 하고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일단 리미트 an이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an이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an이 n을 따를 때 계속 커지고 있죠. 1일 때 1, 2일 때 2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발산한다고 할 수 있고요.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n을 따르는 수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의 무한대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1과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열의 극한 값에 대한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성질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가 An과 Bn 모두 두 수열 모두 수렴한다고 해야 이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곱하기, 그리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리고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 모두 리미트 밖으로 꺼내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나누기를 할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겠죠. 네, 이렇게 극한값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제입니다. 자,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문제가 있네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분모와 분자 모두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n의 제곱이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n의 제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4 n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n분의 4와 n제곱분의 1 모두 0으로 가고, n분의 1과 n제곱분의 2 모두 0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최고차항 개수 b만큼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죠. 여기서는 이제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유리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모두 n이 똑같은 식을 곱해서 유리화를 할 건데, 그러면 분자는 2n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모는 관식에 2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최고 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면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열의 극한의 계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BN이 작거나 같으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크거나 같고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알파와 베타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알파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조성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을 예제로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점점 0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기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n제곱은 0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비에 따라서 여러가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선 그 결과를 먼저 보자면, 등비수열 n에 대해서 얼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비가 1일 때 리미트 n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리미트 n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진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말해보자면, 아까 결과는 발산이었죠. 그 이유는 일단 얼을 1 플러스 h 근데 h를 0보다 크다고 가정하에 봅시다. 그러면 얼 n은 1 플러스 h n승이 되는데, 이것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리미트 1 플러스 nh가 이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계속 커져서 결국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이 1일 때는 그냥 리미트 얼 n일 때 얼이 계속 1 이 수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냥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이 값이 1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공비가 0일 때와 공비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공비가 0일 때는 모든
수열의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리미트 Rn은 0입니다. 공비가 0이 아닐 때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므로 R은 절대값 R은 1보다 절대값 R분의 1은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에 의하여 이게 1보다 크니까 여기서 보자면 그러니까 절대값 R분의 1을 뭐 다른 숫자로 뭐 알파로 바꿔서 쓴다면 이 성질에 맞게 따라가겠죠.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분의 1의 n승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R분의 1이 발산이므로 그의 역수인 절대값 Rn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R의 n승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을 반복하면서 진동하게 될 겁니다. 또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수가 발산하게 되므로 이게 점점 커지면서 진동을 하며 발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